우리는 매 순간 존재합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 안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마음의 작용이라는 걸 아시나요? 우리의 감각과 생각, 그리고 나라는 인식이 어떻게 마음이라는 근원적인 바다 위에서 파도처럼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쉽고 친근하게 안내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와 세상의 진짜 본질을 이해하고 번뇌의 뿌리를 스스로 해체하는 지혜로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썬마인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셨나요? 혹시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났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어쩌면 내가 보는 세상은 진짜 세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첫걸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세상을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 그 첫 번째 흥미로운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투사라는 개념과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6가지 문인 안이비, 설신, 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투사라는 말 왠지 어렵게 느껴지시죠? 저 같은 경우도 용어다 보니까 이 말을 이해하기는 어려웠는데요. 결국 제 마음자리를 확인하고 나니까 모든 게 투사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빔 프로젝터 아시죠? 빔 프로젝터는 스크린에 영상을 뿅 하고 쏘거든요. 던집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보이지만 그 영상은 스크린이 스스로를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프로젝터가 쏘아 보낸 겁니다. 이렇듯 심리학에서도 말하는 투사도 비슷한데요. 내 안에 무언가를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이냐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리는 것. 이것이 투사의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내 안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릴까요? 주로 내가 인정하기 싫거나 마주하기 힘든 내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생각, 그런 특성들이 일어날 때 그것들을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되면 너무 불편하거나 책임져야 할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 탓이 아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제가 지금 속으로 짜증이 엄청 나 있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오늘따라 일이 안 풀렸고요. 그래서 기분도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화가 났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되면 제가 괜히 유난을 떠는 것 같고 또 누군가에게 죄책감을 느껴야 할 것 같아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야, 너 왜 이렇게 나한테 화가 나 있냐? 도대체 뭐가 불만인데? 하고 따지듯이 말을 해요. 사실은 제가 화가 나고 제가 짜증이 난 건데 제 감정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 감정을 옆 사람에게 투사를 해서 던져서 마치 동료가 저에게 화가 나 있는 것처럼 제 스스로 느껴버리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죠. 제가 화라는 감정을 빔 프로젝터처럼 그 옆 사람에게 스크린에 쏘아 보낸 거죠. 동료는 그저 조용히 제 옆에 있었을 뿐인데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됐을 때 만약 제가 좀 게으른 성격이다 라고 해볼게요. 마감 기한이 다가오는데도 맡은 일을 자꾸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되면 내가 잘못했다는 책임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럼 불편하겠죠? 그리고 비난받을까봐도 엄청 두렵습니다. 그럴 때 제가 다른 팀원들한테 이렇게 선수를 칩니다. 우리 팀원들은 왜 이렇게 게을러? 나 빼고 아무도 열심히 안 하는데? 야, 이러다 프로젝트 망치겠어. 보세요. 사실은 제 안에 있는 게으름과 책임감 부족이잖아요?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다른 팀원들에게 투사를 해서 마치 그들이 게으른 것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제 게으름을 합리화하고요. 제 불편한 마음을 피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모를 때가 많은 거죠.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을 무의식적으로 외부로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늘상 삶이 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투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6가지 감각 기능, 바로 안이비설신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차례인데요. 좀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익숙한 것들입니다. 우리 몸에 난 세상으로 통하는 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쉽게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안, 바로 우리의 눈이죠. 눈을 통해 우리는 모양과 색깔을 봅니다. 일단 이렇게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의 귀인데요. 귀를 통해 소리를 듣죠. 그리고 비, 우리의 코입니다. 코를 통해 냄새를 맡고요. 설, 우리의 혀를 말합니다. 혀를 통해 맛을 느끼고요. 신, 우리의 몸입니다. 특히 피부를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피부를 통해 감촉, 온도, 압력 등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 이게 우리의 마음인데요. 또는 우리의 의식,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5가지 안이비설은 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감각들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의는 이 모든 감각 정보들을 통합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또 스스로 개념을 만들고 상상까지 만들어내는 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모든 순간은 바로 이 6개의 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감각의 문들이 어떻게 작동을 해서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지 멋진 바다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원한 여름날 혹은 고즈넉한 가을날이라든지 드넓은 바다를 보러 갔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우리의 눈으로 저 멀리 펼쳐진 푸른색 물결과 수평선을 봅니다. 이것은 색깔이라는 정보겠죠. 귀로는 쏴하는 시원한 파도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은 소리라는 정보입니다. 코로는 바다 특유의 비릿하고 시원한 냄새를 맡을 거고요. 만약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바닷물 한 방울을 살짝 맛봤다면 혀로는 짭짤한 맛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시원한 바닷바람이 이 살결을 닿는 몸의 감촉 또한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푸른색, 파도 소리, 바다 냄새, 짠맛, 바람의 감촉. 이 파편적인 정보들 하나가 바다인가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이 파편적인 정보들 하나 이 정보들이 우리의 의라는 마음의 문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과거의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책에서 본 바다 그림이라든지 영화에서 본 바다 장면이었다든지 예전에 가봤던 바다의 기억, 과거의 경험을 말을 하고요. 또 지식을 총동원을 해서 이것들을 하나로 통합을 하고 해석을 하고 분별을 해서 바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마음의 작용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저건 바다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바다가 저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는 것 같지만 바다는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진 바다라는 의미는 우리 마음이 6 감각문을 통해 들어온 정보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은 아니고 이게 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자 이제 투사와 감각의 문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의라는 마음은 이렇게 파편적인 그 감각 정보들 하나들을 전부 다 통합을 하고 해석을 하고 분별을 해서 이렇게 세상이라는 거를 만들어내거든요. 만약 이 의라는 마음 안에 어떤 과거에 가진 제가 불안함이라든지 뭐 억압된 화라든지 무의식적인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깊은 감정들이 억눌려 있다. 그러면 이 의라는 마음은 외부에서 들어온 감각 정보들을 그 내부 감정의 필터를 통해서 왜곡을 해서 해석을 해버리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불안한데 제가 불안하니까 남들이 저를 불안하게 보는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제가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저에게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의라는 마음이 만들어낸 바다라는 세상에는 때로 마음이 만든 투사의 그림자가 그리워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나라는 주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정확하게는 어렵지만 일단 기본적인 설명을 위해서 나라는 주체라는 어떤 마음에 의해서 해석이 되고 구성된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닌 거죠. 세상은 오직 우리 마음의 작용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 마음의 작용이 멈추거나 그 본질이 바뀌는 순간이 있을까요? 우리가 잠이 들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시간에는 이 마음의 작용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우리가 잠이 들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든 나, 꿈속의 나, 그리고 깨어난 나. 과연 진짜 현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썸마인드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